왜 이렇게 옷이 쫄딱 젖은 거야? 학교에 오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 분명히 오늘 비가 올 것 같다는 일기예보는 없었는데 말이야. 으휴, 그래도 저 나무들이랑 저 풀들은 쑥쑥 자라겠는걸? 그렇지. 비는 생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엄마야, 넌 나저우잖아? 응, 반가워 얘들아. 네가 웬일이야? 너희를 온대 바이옴으로 데려가려고 내가 왔지. 온대 바이옴? 응, 우리나라도 속한 온대 바이옴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소개시켜주려고. 좋아, 어서 가자. 난 벌써 준비됐어. 그럼 함께 떠나보자. 온대 바이옴을 소개시켜준다더니 이건 지구잖아. 온대 바이옴을 소개해주기 전에 온대 바이옴의 분포부터 알려줄게. 온대기후가 세계 각지에 퍼져 있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온대기후 지역이야. 온대기후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지. 온대기후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서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어. 그럼 한번 살펴볼까? 온대 바이옴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사막 바이옴에서도 살펴본 뱀이 온대 바이옴에도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살고 있는 살모사류의 뱀입니다. 뱀은 보통 알을 낳게 되는데 살모사류의 뱀은 어미 뱃속에서 알이 부화되어 새끼로 태어난답니다. 살모사류의 뱀들은 주로 쥐 등의 작은 포유류를 좋아하는데요. 이들을 도구로 죽여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온대 바이옴의 동물로 수달이 있습니다. 수달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로 강이나 하천, 계곡, 저수지 일대에서 생활을 하고 발가락 사이에 형성된 물갈퀴로 인해 자유롭게 물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대 바이옴의 대표적인 식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의 사시사철 푸른 잎이 넓은 나무의 분포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식물이에요. 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자생하고 있죠. 겨울이 되면 다른 꽃들이 모두 지고 난 추운 계절에 홀로 피어 사랑을 받는 꽃이기도 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온대 바이옴의 식물인 종가시나무는 동백나무와 생존 경쟁을 펼치는 남부지방의 섬에서 자라는 상록 화렵교목입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높은 잎을 가진 나무인데요. 원산지는 한국으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한 해에 피해를 받습니다. 온대기후는 열대기후와 한대기후 사이에 속하는데 따뜻한 기후와 적당량의 비가 내려 사람도 생물도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규칙적으로 불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나타나기도 하지. 온대기후 지역에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과 관련이 있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고요? 앞서 온대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배웠죠? 그 이유는 바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이랍니다. 기울어진 자전축으로 인해 햇빛의 양에 따라 기온이 달라져 중위도 지역의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온대 기후 지역은 여름이 되고 햇빛이 적게 들어올 때는 겨울이 되는 건데요. 또 햇빛이 적당히 들어올 때는 봄과 가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전 지구에서 계절의 변화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었나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온대바이옴은 남북위 약 30에서 40도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계절이 나타나는 기후를 말해. 런던, 서울? 이게 뭐야? 궁금하지? 저 도시들은 온대기후를 대표하는 도시들이야. 온대기후는 아주 넓은 지역에 펼쳐져 분포하고 있고 약간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 서쪽 해안의 해양성 기후, 대륙 동쪽의 온대겨울 건조기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온대기후는 주로 중위도 지방에 나타나는데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의 열대 공기 덩어리, 극지방에 가까운 고위도의 한대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화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 먼저 서울로 대표되는 온대겨울 건조기후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후로 한국의 중부와 남부지방을 포함하여 대륙의 동쪽 해안에 주로 발달해. 여름에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온도가 낮고 매우 건조하지.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의 계절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야. 우리나라 외에 온대겨울 건조기후가 펼쳐지는 곳은 남북이 20에서 30도의 대륙 동안인 중국 남부, 인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북부, 미국 중남부와 멕시코만 일대, 남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 등지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도 다소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 그 예로 중국의 양쯔강 유역은 온화한 기후 덕분에 벼농사와 차 재배가 활발해. 중국 남쪽의 주장강 일대와 베트남 북부 지역은 양쯔강 일대보다 온화하여 벼의 이기작과 사탕수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미시시피강 하류와 멕시코만 연안 일대는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 때문에 선벨트라고도 불러. 온대겨울 건조기후 지역의 나무는 주로 사시사철 푸르고 넓은 잎을 가지고 있어. 이 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잎이 작고 두꺼우며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이야. 동백나무가 대표적이며 이 지역에서는 대나무도 잘 자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에서는 동백나무와 열매를 이용한 생필품과 대나무를 이용한 공예품이 발달했어. 이번에는 온대기후에 속하는 서한 해양성 기후에 대해 알려줄게. 대표적인 도시로 런던이 있는데 이 기후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편서풍이란 중위도 지방에서 고온의 저위도와 한랭한 고위도 지방 사이에 남북의 기온차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서에서 동으로 부는 띠 모양의 바람을 말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부 및 북부 유럽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아프리카 남동부, 칠레 남부, 뉴질랜드 등이 이에 속하지. 서한해양성 기후는 바다 위를 지나온 습하고 따뜻한 바람과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만들어졌어.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은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늘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며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지. 이곳 사람들은 습하고 서늘한 날씨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해야 해. 그리고 햇빛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늘 태양을 그리워하는 편이지. 간혹 오후에 해가 쨍하게 내리쬐는 날에는 많은 사람이 공원의 잔디밭이나 호숫가 등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 그래프는 지중해성 기후인 것 같은데? 우리 고대륙이랑 함께 배웠었어.
맞아.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는 지중해 바이옴에서 배웠었지? 역시 똑똑한걸. 로마가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 오히려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하며 겨울이 여름보다 비가 더 많이 오고 습한 기후를 말하지. 일반적으로 온대기후는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한데 온대바이옴은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해서 다양한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어.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식생대가 나타나지. 겨울에 잎이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따라 늘 푸른 나무와 잎이 지는 나무로 나눌 수 있어. 또한 잎의 모양에 따라 바늘 모양을 한 침엽수와 잎이 넓은 화렵수로 나눌 수 있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온대림의 토양은 대체로 비옥한 편이며 특히 넓은 잎을 가진 식물들이 사는 숲은 더욱 비옥해. 온대의 숲은 대부분 중성이거나 약산성의 토양을 가지지. 가을이 되어 떨어진 나뭇잎은 바로 부패하지 않고 곧이어 닥치는 추운 겨울 때문에 부패 과정이 느리게 일어나. 낙엽이 완전히 썩어 분해되려면 높은 온도와 습도가 있는 이듬해 봄과 여름까지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부패 과정이 멈추게 되지. 온대 지역은 추운 겨울 때문에 땅의 표면에 있는 흙에서 유기물의 부패가 더디게 일어나고 낙엽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보통 4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해. 그 결과 온대 지역의 토양은 두껍고 풍부한 유기물질 때문에 땅이 대단히 기름지고 비옥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의 곡창지대는 대부분 온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잎이 지는 식물, 사계절 푸른 식물이 골고루 살아가며 잎의 모양도 넓은 것과 바늘잎으로 다양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즉 고도에 따라 여러 가지 기후대에 사는 나무들을 볼 수 있지. 키가 가장 작은 풀, 덤불이나 키 작은 나무들, 키 큰 나무들 등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의 높이는 대략 40m에서 100m가 넘는 것까지 다양해. 겨울 동안 많은 생물들은 추운 기후로 인해 생명활동을 정지하거나 줄이게 돼. 이런 낮은 온도를 극복하기 위해 온대 지역의 생명체는 다양한 겨울 나는 방법을 진화시켰는데 예로 조류의 깃털, 포유류의 털이나 모피, 해양 포유류의 지방층은 추위로부터 몸속의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또한 많은 포유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고 철새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추위를 피해 온도가 높은 저위도 지방으로 잠시 이사를 다녀오기도 해. 우와, 단풍이 떨어져 있네. 예쁘다. 낙엽은 나무가 추운 온대 지역에 겨울을 나는 훌륭한 방법이야.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되고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나뭇잎으로 가는 물과 영양분을 차단하게 돼. 이때 나뭇잎에 들어있던 엽록소는 햇빛에 파괴되면서 양이 줄어들게 되지. 그렇게 녹색 색소가 옅어지면서 빨강, 노랑 등의 식물 색소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나뭇잎은 다양한 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초봄이 되면 낮의 온도가 섭씨 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얼음이 녹기 시작하지. 추운 겨울 동안 멈춰있던 생명활동은 초봄이 되면서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데 개구리와 새들이 울면서 봄이 옴을 알리지. 이때쯤에 여름 철새는 저위도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이사를 오고 낙엽성의 나무는 잎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며 산수유, 생강나무, 진달래, 노루기와 같은 일부 식물은 이때 꽃이 피기도 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반풍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온대기후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나무의 가장 아래층에서 꼭대기까지 모든 층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어. 온대기후에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 풀과 나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온대기후의 소비자 또한 조류, 포유류, 곤충류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 온대지방의 가장 중요한 분해자로 균류와 박테리아가 있고, 작은 무척추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숲에 있는 많은 양의 나무를 소비하고 있지. 온대지방에서 초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물 계절 활동은 새잎이 피어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온대의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서 잎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피어나는 범위나 양, 속도가 엄청나다고 해. 특히 땅은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불과 몇 주 사이에 잎이 모두 피어나는데, 겨울에는 회색이었다가 초봄이 되면 세상이 순식간에 연초록으로 물들게 돼. 새싹이나 새잎이 돋아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식물의 잎은 곤충을 포함한 많은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지. 곤충은 새 잎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번식을 하게 되고, 곤충은 다시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먹이가 되지. 추위를 버티며 목숨을 이어가던 조류와 포유류,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여름철새도 잎이 피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 여름에 온대지방의 넓은 잎을 가진 숲은 대부분 진한 녹색을 띠고 있어. 성숙한 숲에 들어가면 하늘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뭇잎이 하늘을 가리고 있지. 동물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의 성장과 번식을 하게 되고, 8월 중순이나 하순쯤이면 나뭇잎들의 색이 변하는 늦여름이 오게 돼. 늦여름은 추수의 계절로 이때쯤이면 여름철새는 이주할 준비를 시작하지. 온대 지역에는 초봄,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갖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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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이제 온대 바이옴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어? 온대 바이옴이 어떤 곳인지 잘 알게 되었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온대 바이옴에 속해서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 잘 안내해준 나죠. 고마워. 자연이랑 탐험이가 이번 시간에 제대로 공부해서 다행인걸? 그런데 너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온대 바이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하긴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 전부터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또 이상하게 따뜻한 봄과 선선한 가을은 짧아지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만 길어지는 것 같아. 다들 느끼고 있었구나.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온대기후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니 다음에는 온대바이옴에 누가 사는지 너희들과 함께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어떤 생물 친구들이 사는지 알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나저 다음 시간에는 온대에 사는 생물 친구들과 생태계에 대해 더 안내해줘. 그리고 우리는 온대 바이옴의 환경과 생물을 어떻게 지키고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해 더 생각해볼게. 우와, 우리 자연이 멋진걸? 그래, 함께 생각해보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자.